들어오지도 않고 아프락사스가 뭐야? 맞아요. 여러분들 혹시 줄탁동시라는 말 아세요? 줄탁동시. 네네. 저자 허르만 세계 저자 헤르만 헤세는 1800 총체적 낭비인데. 안녕하세요. 살아있는 책 읽기 산책입니다. 안녕하세요. 하루입니다. 인문소설로 사람 읽기, 오늘은 성장소설로 대명사 데미안으로 찾아왔습니다. 데미안은 인문학의 아이돌 BTS가 2집 정규 앨범 윙스의 모토로 사용을 해서 화제가 되었고요. 아미들이 데미안을 읽으면서 독서토론을 하는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와서 또 한 번 화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작년 12월에 책을 읽어드린다에서 이 책을 다루어서 또 근간에 화제가 되었었고요. 이 책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저희 구독자인 현지님께서 이 책으로 토론을 한번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함께 읽고 싶은 책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책의 저자 헤르만 헤세는 1877년 선교사의 아들로 태어났고요. 신학교를 다니다 적응을 하지 못해 질풍노도의 시기를 거쳤습니다. 평화주의자였고 시인이 되고자 했던 그는 2020대 초반부터 작품 활동을 시작해서 유명세를 얻었습니다. 그의 대표작으로는 수레바퀴 안에서 시다르타 유이알유이가 있었고요. 유이알유이로 1946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유복한 가정에서 바른 삶을 살던 싱클레어는 어느 날 사소한 거짓말로 인해서 크로머에게 협박을 당하게 됩니다. 이러다가 데미안이 나타나게 전학을 오게 되고요. 그가 이런 사실을 알고 싱클레어를 크로머로부터 구해줍니다. 이 일을 계기로 싱클레어는 사춘기에 접어들게 되고요. 이런 낯선 감정들에 휘말려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를 보고 데미안은 그에게 혼자 되는 것을 두려워 말고 너만의 길을 가라 라고 하며 데미안에는 싱클레어 자신의 목소리를 찾도록 도움을 줍니다. 그 결과 그는 베아트리체를 만나서 이성에 대한 사랑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피스토리오스를 만나서 이 책의 핵심 문장인 아프락사스라고도 하죠. 그 문장에 대해서 그와 함께 내면에 자신을 비춰보는 거울 같은 피스토리를 만나서 내면의 성찰을 꿈꾸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데미안의 엄마인 에바 부인을 만나서 자신 내면에 그 충실했던 삶을 살자고 노력을 합니다. 에바 부인은 싱클레어에게는 부모였었고 그리고 이성이었었고요. 그리고 또 스승이기도 했었고 이상향이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영향들을 받아가면서 싱클레어는 어느덧 데미안을 꼭 닮은 모습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 책은 주인공 싱클레어가 10대 소년에서 20대 청년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겪는 불안과 방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두 분 이 책 어떻게 읽으셨나요? 저는 고등학교 때 이 책을 처음 읽었었는데 네. 다시 보니까 그때 기억이 나더라고요. 오. 네, 고등학교 때 제가 이제 책 이름, 저자, 그다음에 출판사 독서 노트. 네, 이렇게 쓰고 연번에다가 이게 뭐야 이게 잘 이해 못하겠다 하는 거 동그라미를 쳐놨어요. 그런데 동그라미가 진하게 그렇게 쳤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네. 그때는 줄거리라든지 등장인물이나 이 사건의 연관성 이런 것들이 하나도 들어오지도 않고 아프락사스가 뭐야 맞아요. 했던 기억이 났고, 근데 지금 다시 책을 읽으니까 이제는 조금 이렇게 줄거리의 전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렇구나. 근데 저도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어려운 거예요. 분량은 많지 않은데 많은 상징과 은유들이 있으니까 이게 대체 뭐지?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도가 안 나가고 이렇게 답답함이 많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 중에서도 10살인 싱클레어가 20대까지 자라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고통이라던가 혼란, 일탈적인 행동을 보이잖아요. 근데 그런 행동을 보면서 그 10대 아이들이 이렇게 보이는 그 비합리적인 행동들 있죠. 많죠. 네, 그런 것들이 좀 이해가 좀 되었어요. 그리고 이 책을 읽으면서 진짜 궁금했던 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자신을 찾아간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대체 뭐지? 정말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자기 자신을 찾아간다는 거는 헤세가 평생을 통해서 네. 걸었던 구도자의 길이기도 하고요. 네. 사실 이 책이 출간된 무렵에 독일은 전후 1차 세계대전을 겪었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전쟁에 참여하였지만 혹독한 전쟁의 참상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할 때 평화주의자였던 헤세는 청년들에게 세상에 흔들리지 말고 자신의 길을 가라라는 의미로 이 책을 발간했다고 합니다. 네. 데미안 하면 떠오르는 문장이 있어요. 저는 민음사 데미안을 읽었는데 책에 보면 이런 문장이 나오죠.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이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트려야 한다. 새는 신에게로 날아간다. 신의 이름은 아프락사스. 이 암락사스는 민음사 버전인데요. 번역에 조금 차이가 있긴 한데 아프락사스라고 또 많이 읽었습니다. 의미 있는 문장인데 여러분은 이 문장을 어떻게 읽으셨나요? 이 구절이 바로 이 데미안 핵심 문장이라고 볼 수가 그렇죠. 있겠죠. 네. 근데 새가 알에 머무른다면 더 이상 새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데 이 새가 되기 위해서 나오는 과정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의 세계를 깨트려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이 쭉 전개하는 과정에서 보면 처음에 나왔던 카인의 표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이제 예수 옆에 달린 그 도둑들 그리고 또 야곱의 싸움 야곱의 이런 것들은 사실 그 서구의 세계에서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당연시하게 되는 그런 점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세계를 깨트리기 위해서는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마치 우리 동양권에서 너는 정직해야 돼, 착하게 살아야 돼, 남에게 폐를 끼치면 안 돼 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암묵적으로 다 동의하고 있었던 그 세계를 깨트려야만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네. 그것들을 가지고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새가 아프락사스 신에게 날아간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아프락사스는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며칠을 찾았던 것 같아요. 굉장히 낯설어요. 예. 단어 자체가. 그래서 이 아프락사스는 성과 악이 공존하는 세계를 말하는데요. 네네. 이것을 이제 자신 안에 있는 밝음과 어두운 면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아프락스 신에게 날아간다는 것은 자신 안에 있는 밝음뿐만 아니라 콤플렉스, 트라우마와 같은 어두운 부분에 불편한 대해서도 이렇게 대면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대면을 통해서 자신의 그러한 상처들을 보살피고 치유하고 또 그 안에 숨어있는 욕구를 찾아내는 과정을 거치면서 자신의 잠들어 있던 잠재력, 가능성을 깨닫고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찾고 그 운명대로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헤르만 헤세가 줄기차게 강조하고 있는 자기 자신에 이르는 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과정을 모든 사람들이 다 거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 안에는 그러한 자기가 들어있지만 이것을 갖고 있는 사람과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다르다고 하고요. 이러한 자기를 알고 만나는 과정을 모든 사람이 거치지 않는 이유는 이 과정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렵죠. 힘들죠. 네. 에바 부인이 책 속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네. 그 길이 그렇게 어렵기만 했나요? 맞아. 아름답지는 않았나요? 네. 라고 데미안에게 묻잖아요. 그렇죠. 저 이 부분 읽을 때 제가 이제 밑줄 쫙 긁면서 이랬었는데 싱클레어가 성장을 하면서 그 길을 혼자 갔다면 어려웠을 텐데 싱클레어는 데미안을 만나고 베아트리체를 만나고 피스토리우스를 만나고 그리고 에바 부인을 만납니다. 돌아보면은 성장의 시기마다 항상 가까운 곳에 조언자나 멘토가 있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그 대상이 선생님이나 뭐 이렇게 연예인 보고 자랐고 또 이제 친구나 선배 또 커가면서는 저명 인사 유인들에게 그 영향을 많이 받는데 싱클레어가 나중에 데미안과 닮아가잖아요. 그래서 데미안의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혹시 살아오면서 영향을 받거나 영향을 준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많죠. 혼자 살 수는 없으니까. 네, 혼자 크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이 벽돌같이 두꺼운 그리스 로마 에세이를 읽었는데요. 이 책의 제일 앞에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이 나와요. 근데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의 제일 첫 장에 처음 시작이 덕분에 시리즈로 시작이 돼요. 그래서 나는 할아버지 베루스 덕분에 이 덕분에가 쭉 이 덕분에가 6장 반을 덕분에로 가요. 네. 그래서 그 처음 앞장이 그냥 덕분에로 끝나요. 그래서 한번 써봤는데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아버지였어요. 근데 올해는 저희 아버지가 81번째 생일이 11월 첫째 주였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에 맞춰서 8, 9, 10 3달 동안 제가 매주 주말마다 아버지 댁을 가가지고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포토 에세이를 하나 써봤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아버지인 할아버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관련된 이야기들, 그래서 좀 자라면서 커왔던 이야기들 이런 식으로 쭉 써서 아버지 생신 때 생신 선물로 드렸죠. 와. 네. 아버지가 참 대견스러워했을 것 같아. 네, 처음에는 정말 뭐하러 그런 걸 하냐고 쓸데가 하나도 없다고 하시더니 나중에는 자기가 삶을 다녀가는 흔적이 남는 것 같다고 너무 굉장히 뜻깊은. 뿌듯해 하셨고요. 네. 이 과정들을 통해서 제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아버지한테 닮은 점도 굉장히 많고 물려받은 것도 굉장히 많구나 라고 하는 거를 새삼스럽게 더 많이 느꼈어요. 그렇죠. 네. 사실 지금은 우리가 지금은 여러 매체나 프로그램을 통해서 멘토를 만날 기회가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성장할 때만 해도 자식은 부모의 그림자를 밟고 자란다고 해서 부모님의 영향이 참 네. 컸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아버지에게 또 우리 초록이에게 가장 의미 있는 책이 아닐까. 그래서 아무튼 큰일 해는 거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그러면 제이는 어떤가요?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이 많아서 이 질문이 좀 다르게 다가올 것 같은데요. 네. 음. 데미안이 싱클레어 멘토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싱클레어 안에 있는 어떤 불안함, 고통을 알아보고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도와주고 또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성장하도록 이끌어 주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맞아요. 저 역시 제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많은 어려움들을 만났을 때 주변에 많은 분들 덕분에 잘 견뎌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저도 어떤 그 어려움과 고통을 겪는 사람을 만났을 때 할 수 있는 만큼 기꺼이 도움이 되는 삶을 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혹시 줄탁동시라는 말 아세요? 줄탁동시. 네네. 알이 알에서 그 병아리가 깨고 나올 때 어미 닭이 같이 동시에 그래. 예, 쪼아서 도와주는 거. 그래. 이렇게 멘토라는 가정이 멘토라는 사람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싱클레어가 청년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만났던 멘토들이 이런 역할을 해줬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헤세는 데미안을 통해서 자신을 찾아가는 글은 어느 한 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강조를 해요. 수많은 시도와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고 그걸 자기가 내면으로 성찰을 하고 그러면서 온전한 자신의 모습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고 줄곧 얘기를 합니다. 출간된 지 10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데미안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겨울이 시작되었습니다. 자연은 화려한 색을 남기고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도 내 마음속에 나를 만나기 위한 여행을 떠나보면 어떨까요? 오늘 토론 어떠셨나요? 데미안을 펼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으신가요? 오늘 시간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다음 주에는 너 왜 울어?
만나볼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만나요.